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된 정부기관과 경찰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붕괴된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출하했습니다. 광주는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전남의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재택치료에 들어간 가운데 방역당국이 일반 확진자의 치료를 도와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합니다. 순천시가 나간읍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학술 연구와 보존, 활용 방안 마련 등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째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일하다 실종된 노동자 6명은 수색 작업을 통해 모두 발견됐지만 후진국형 사고 현장은 아직 처참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구조당국, 또 시민들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보낸 지난 한 달을 이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축 중이던 3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38층부터 23층까지 무려 16개 층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차 굴러간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오른쪽으로 쳐다보니까 건물이 주저앉아 버리면서 먼지가 나더라고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다가 연락이 끊긴 노동자는 6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긴급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콘크리트, 이리저리 얽혀있는 철근들을 치워야 구조가 가능한데 붕괴 위험 때문에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첫 번째 피해자가 숨진 채 수습됐는데 이후로 열흘 가까이 이렇다 할 단서도 찾지 못할 정도로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장비가 지원이 좀 늦춰지는 바람에 좀 속도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워낙 철근도 많고 콘크리트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결국 건물이 붕괴된 지 29일째 되는 날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되고 6명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열악하고 위험한 고난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이번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작업 속도를 내지 못했던 건 매몰자들의 가족에겐 내내 큰 불만이었습니다. 장비가 고장나거나 장비 설치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말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대원이 하기만 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전 너무 화가 나요. 붕괴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기까지 얼마나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도 어렵기에 지켜보는 시민들도 안타까움과 분통을 터뜨립니다. 모든 게 다 좋아진 세상인데 사람 찾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좀 제대로 좀 지어주지. 202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후진국형 참사에 전국민적 공문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붕괴 사고 피해자 6명에 대한 수습은 마무리됐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실종자 구조 수색을 위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붕괴 사고 원인 조사와 건물 철거 등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사고 30일째인 어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본부가 붕괴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양생 불량과 재료 부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붕괴 현장인 201동의 23층부터 39층에서 콘크리트 시료 6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실종자 수습을 위해 최소화했던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소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책임자를 명백히 가려내어 한 명도 빠짐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는 내일 입주 예정자와 현대산업개발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진단 업체 선정 등 철거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남측 외벽과 좌우 붕괴면이 우선 철거 대상이지만 201동은 전체 철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201동 외에 나머지 7개 동의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들 역시 붕괴 건물뿐만 아니라 8개 동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법, 같은 설계, 같은 자재로 건물을 올렸는데 201동만 부실 시공이냐,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골조 공사가 완공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철거 후 재시공까지 최대 4년, 비용도 수천억 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와 또 평년 기온보다 4도가량 웃돌면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오늘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2주째 건조특보가 확대되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점차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오늘 먼지도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노바백스 백신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노바백스는 기존에 사용되어 온 방식으로 만들어져 안전성이 높고 보관과 유통이 쉽다는 게 장점인데요. 광주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노바백스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회사원 A씨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 백신을 단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검색도 해보고 백신을 맞고 아팠다는 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겁니다. 자녀는 물론 부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만류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보면 응급실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일명자 얘기 들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서부터 백신에 대해서 약간 너무 좀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고. 광주에서 A씨처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시민은 5만 4천여 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4%가량입니다. 전국 평균인 5%보다 미접종률이 낮은 편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을 도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에 이어 5번째로 도입되는 백신으로 B형 간염 백신 등 여러 백신 개발에 사용된 방식으로 개발돼 유효성과 안전성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와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 대응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다음 주 14일부터 노바백스 접종이 시작됩니다. 5개 보건소와 20개의 병원과 의원에서 접종을 시작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확한 물량은 이번 주 금요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들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상태에서 감염이 되시더라도 증세가 그냥 없이 무증상으로 넘어간다 할지,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가벼운. 이번에 도입되는 노바백스 백신이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도 기여를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재택치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일반 환자로 분류돼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전라남도는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무안군의 재택치료 관리팀. 무증상, 경증 환자인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물품 지급 등을 맡아왔습니다. 직원 한 사람당 수백 명까지 관리 대상이 늘면서 종일 전화를 들어도 부족한 상황. 이제 고위험군인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에만 하루 2차례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나머지 일반 확진자들은 격리 기간 동안 따로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택치료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 관리군이라도 집에 계시다 보면 응급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거 관련해서 건강 의료 개통 상담도 가능하고요. 재택치료팀이 개편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22개 각 시군과 전남도 등 23곳에서 운영됩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기 때문에 실시간 의료 상담도 가능하고 동네 병의원과 연계해 비대면 진료, 의약품 처방도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인 경우 해열제 등 상비약을 복용할 수 있지만 호흡이 어렵거나 열이 심한 경우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주는 데가 없고 본인이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 확진자 가운데서도 홀로 사는 노인 등 주거 환경상 재택치료가 어려운 주민들은 상담을 통해 전남형 재택치료 시설에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양자 국회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양자 국회의원실 전 특별보좌관 53살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친척인 양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6월부터 1년간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주말 호남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전라도 8개 도시를 돌며 지역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동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는 윤 후보의 호남 지역 득표율 목표치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정체된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대선을 측면에서 지원해왔던 이 전 대표는 어제 오전 선대위 회의부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일주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호남 표심 결집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올해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경도 연륙교 분담금 추경 예산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여수시가 분담해야 할 72억 원의 예산 확보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 주체인 미래에셋 측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와 소통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도 연륙교는 35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지만 전액 시비 확보라는 벽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다 민선 6기 이낙연 지사와 주철현 시장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국도비 지원과 함께 가시화됐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 측의 레지던스 건립 계획으로 불거진 논란은 연륙교 예산 확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여수시 의회가 이미 국비와 도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여수시가 분담해야 할 본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경도 개발 사업 자체보다 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례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여수시와 시의회, 경제청에 협조 공문까지 보내 추경 확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투자 협약서에 따르면 연륙교 등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이 투자 유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이런 투자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향후 전남도에 대한 투자에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추경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의 추경안 심사도 관건입니다. 여러 여건상 이번 추경은 통과될 거라는 관측이 있긴 하지만 해당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강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표결 끝에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일관되게 반대해온 일부 의원들은 추경 예산 확보 여부를 떠나 미래에셋 측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연료계 예산이 혹시라도 통과됐을 경우 정확한 입장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우려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레지던스에서 시작된 논란이 주민 수건 사업인 연륙교 건설까지 발목을 잡는 가운데 이제는 당사자인 미래에셋이 상생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 나간읍성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나간읍성과 함께 고창읍성과 해미읍성, 진주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읍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학술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임산부의 건강을 챙기고 농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내 임산부 2,700여 명에게 본인 부담금 9만 6천 원을 포함해 1인당 1년에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4개 시군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 10개소에서 61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22개 시군 환경기초시설에 14,13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기의 건조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 먼저 보시면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기온 또 평년 기온보다 4도가량 웃돌면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로 벌써 2주 연속 특보가 확대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오늘 먼지도 없겠습니다. 광주는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지만요. 장성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팎, 담양도 영하 1도 안팎, 나주는 영하 2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구례는 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계속 기온이 오르면서 날이 포근하겠는데요. 다가오는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